저는 업무 능력과 스펙과는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학교하고 성과의 관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3.5를 뽑겠습니까? 3.6을 뽑겠습니까? 3.7을 뽑겠습니까? 사실은 별 차이 없다는 것이죠. 그 미국에서 초중고대, 초중고대를 나와서 선발 때부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를 보고 손을 이렇게 흔들더라고 아침에. 하이. 스펙초를 채용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믿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 선풍기 틀어놓고 자서서 날려가지고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스펙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빠질 수 없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스펙과 업무 능력의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신입사원 혹은 최악의 신입사원을 뽑는 시간이죠. 근데 지금 김성우 부장님이 0불 기록하고 계세요. 지금 이 두 분은 지금 2불씩 들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불이 많이 뜨겁나요? 제가 안 받아봐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들고 있으면 활활 타오르는 것 같고. 네. 손난로? 보기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도전해 오늘 보시죠. 도전해 보시죠. 저는 뭐 그 신입사원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되게 우리나라의 그 가장 좋다고 하는 그 S모 대학교를 나왔고요. 네. 네, 나왔고 거기 경영학과 출신인데 정말 저는 일을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일을 잘하더라고요.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엑셀 그 아까 우리 그 연기도 했지만은 네. 엑셀 그 정리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친구는 정말 엑셀을 너무 못했어요. 못하고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일부러 줬어요. 왜냐면은 이게 업무도 중요하지만은 다행히 그 좀 업무 마감 시간까지는 다행히 좀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좀 저도 가르쳐 주려는 의미로 이제 시켰는데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본인이 해보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르쳐 줬는데 한 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귀찮을 정도로 이거 할 때마다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시간가량 아이 옆에 붙어가지고 네. 같이 작업을 해줬습니다. 와. 제가 일을 시켰는데 제가 같이 일을 한 거예요. 결국에. 역시 좋은 근데, 부장님. 네, 좋은 부장이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뭐 그러는 했을 텐데요. 네. 그 다음 날 아까 이상원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엑셀에 그 VLOOKUP이라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아, 그쵸, 특히 그쵸. 인사팀에서는 어떤 그런 그 직원분들이 이제 리스트업을 이제 많이 인생의 하기 동반자 때문에 같은 동반자죠. 예. 함수죠. 그래서 VLOOKUP을 많이 하는데 또 이제 뭐 동일한 걸 또 찾아내는 합치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합치는 함수가 그냥 굉장히 간단한 함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당시는 아무래도 지금처럼 이제 엑셀이 좀 상위 버전 쓰는 게 아니라 네. 약간 하위 버전이었기 때문에 좀 그 당시 오류도 많았어요. 구구 버전 뭐 예,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였죠. 그런데 거기서 그 간단한 이제 그 어떤 데이터를 합치는 그런 거를 했었는데 그게 네. 뭔가 본인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몇 시간 뒤에 그 친구가 찾아오더니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컨케이트네이트라는 맞아요. 함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뭔가 강제로 이거를 다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또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또 그런 함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어떻게 또 다른 어떤 그런 R&D하는 뭔가 엑셀 전문가를 또 아름아름해서 찾아내가지고 그것도 네. 물어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신입사원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정말 그 물어보는 데 있어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네, 정말 대단한 신입사원. 요거는 막 그렇게 막 와 신기하다 이 정도는 아닌데 뭔가 좀 진정성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네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최고의 신입사원이라기보다는 네. 저도 신입사원의 기대 수준이 높지는 않았는데 네. 그 채용 홈페이지에 보면은 잡 디스크립션이라 그래서 직무에 대한 내용을 이제 쓰는欄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한번 개선해 보자라고 하는데 기계항공우주공학부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인사에서 지금도 에너지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별로 힌트나 뭐 이런 뭐 조언 이런 거 없이 그냥 그것만 딱 던졌는데 네. PPT 장표로 한 20장을 작성을 해서 해외 페이지를 많이 찾아왔었고 그래서 그때 한 10년, 12년 전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동영상으로 해서 네. 직무를 소개하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그거를 현직 담당자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때 동영상이 전혀 잘 안 돌아가는 그때 그런 거 거였는데 없었죠. 그때 파트장한테 직접 보고를 했었을 때 파트장이 이거 진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한번 센세이션 일으켜 보자라고 해서 해보자라고 하는 것까지 했었고 그때 인턴을 했었는데 정규직 취업 제안까지 했었는데 본인은 인턴 받은 걸 가지고 미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 아직 와.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래서 그건 자기 계획이었기 때문에 정말 멋진 되게 멋졌습니다. 오 진짜 멋지네요. 같이 일하자고 하더라도 자기는 20대에 꼭 미국을 가려고 이 인턴을 했다. 목표와 와, 계획이 정확한 이미 다 거죠. 목표가 정해져 있네요. 있고 마지막으로 그 미국에서 초중고대를 나와서 선발 때부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한국어가 조금은 어눌하신데 네. 글로벌 업무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뽑자, 우리가 시각을 바꾸자라고 해서 그분을 뽑았는데 업무 태도는 정말 남아서 일을 할 정도로 태도는 되게 좋았지만 근데 좀 조직 적합성에 있어서 제가 많이 당황했던 게 저를 보고 손을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아침에. 하이. 예. 선배님한테 뭐 저도 이제 쿨하게 하이 하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쿨하게 하셨어요. 맞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도 생활은 잘 하고 있습니다. 직무는 잘하지만 조직 생활하는 데 아직까지는 조금 잘 어울리는 것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문화적으로 좀 네. 차이가 있기 그래서 때문에. 제가 좀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 의외로 외국에서 대학을 나오거나 되게 오래 산 친구들이 우리나라 와서 취업하기가 더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훨씬 더 취업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네, 않다는 그렇죠. 말씀드리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예, 그 우리가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해서 2000년대 초중반 네.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제 글로벌화라는 걸 외치기 시작했던 시대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해외에 나가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되었던 거로 그래서 어학적 역량 플러스 그쵸. 이제 도전과 창의. 왜냐면 그게 이제 하나의 스펙일 수 그렇죠.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해외에 유수한 대학을 나왔던 친구들이 이제 컴백을 했을 때 네. 굉장히 이제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네. 채용의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던 시대가 있었고요. 어. 예, 지금은 그것보다는 이제 그 다른 것에 치중하는 세대가 된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코너가 사실 최고의 신입사원 뽑는 코너였는데 아, 근데 다음 스펙 얘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걷잡을 수가 없어요 흐름을. 그래서 어찌 됐든 네 제가 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 마음을 움직였던 거는 김성우 부장님. 아, 진정성? 네. 아, 예. 그게 저는 너무 뭐 동정표 이런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저의 진짜 마음을 움직였다. 예. 하이에 진짜 넘어갈 뻔했는데 네. 하이. 그래도 너무 일단 1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따뜻하고 좋네요. 따뜻하죠? 이걸 몰랐지. 요즘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네. 필수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이제는 진짜 솔직하게 완전 톡 까놓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스펙 많이 보긴 보죠. 보긴 보죠. 안 본다고 할 수는 없고 그쵸. 예, 그 지원하는 직무가 무엇이냐 네. 지원하는 분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봅니까? 전문성이라는 것과 그 직무의 적합성에 있어서 그 얼마만큼 공신력 있는 걸 받았느냐. 직무 적합성. 예. 그 적합성이 내가 이거를 되게 잘해요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주관적인 견해를 그 면접 또는 이제 그 회사에서 보기에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예, 그거를 근거를 대려면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맞는 자격증이라든지 경험 이런 게 스펙으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격증과 경험. 네. 그러면 오히려 뭐 정량적인 어떤 토익 점수 몇 점이다. 뭐 아까 제가 말한 뭐 오픽 몇 등급이다. 뭐 이런 거는 크게 안 보는 건가요, 그러면? 뭐 그것도 안 본다면 거짓말인데요. 지금 네. 이상원 과장님 말씀하신 건 정말 100%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이거고 좀 별개의 관점으로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스펙 초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스펙 초월 채용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는 믿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죠. 네, 아무도 없다고 절대 봅니다. 없죠.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기업에서는 스펙 초월 채용을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스펙으로 채용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펙을 봐도 비슷비슷하고요. 뭐 3.5, 3.6, 3.7, 3.4
그게 저는 크게 차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차이 기업에서는.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어학 점수 뭐 좋습니다. 뭐 토익 뭐 800 몇 점, 900 몇 점. 결국에는 뭐 레벨 한두 단계 차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자소서는 어떻습니까?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면접을 받습니다. 면접도 다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에서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아야 되는데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을 뽑아야지 이제 회사가 돌아가요. 네. 그러면 100명을 뽑아야 돌아가는데 실질적으로는 70명 정도밖에 못 뽑습니다. 기업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매력이 없어. 그 70명도 좋아서 뽑는 건 아니에요. 아 진짜. 그냥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되니까 뽑는데 그게 똑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어떤 스펙을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다. 왜냐면 이미 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굉장히 많이 상태라서. 되어 있고요. 예.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다른 지원자는 뭔가 다른 스펙과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되겠죠. 그거 뽑아내야지. 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스펙을 서류 프로그램을 돌려서 다 걸러버린다. 거기서 뭐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그 선풍기 틀어놓고 자소서 날려가지고 멀리 가는 거부터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다 잘라버린다. 실제 사실입니까? 부분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스펙을 해가지고 다 잘라버린다는 아니고요. 네. 근데 그 스펙이라고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펙이라는 게 굉장히 그 기준이 낮습니다. 정말 최저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실도를 보였느냐. 아 그 자르는 기준.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냥 뭐 영어라고 한다면 영어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느냐.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이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남자라면은 뭐 군입대가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나서 뭐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그렇죠. 군대를 뭔가 안 갔다 온 사람이 지원을 했다던가 그러면 안 되겠죠. 아. 그런 최저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거른 그 다음에 정도 수준에서. 그 다음으로 서류 전형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IBM 지난번에 ACR 컨퍼런스 한번 갔다 왔는데 IBM IBM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담당 상무가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AI와 빅데이터를 멀지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뭐 진정성, 관심도, 뭐 역량의 정도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툴을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워킹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아 진짜요? 그 상품 패키지에 대해서 IBM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던 모양이고 네. IBM 내부적으로도 그걸 파일럿 테스팅을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건 얼만큼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 그 기법 자체가 존재하고 있긴 해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그 AI라는 것도 다 가르쳐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AI를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렵겠죠. 근데 제가 들은 거는 제가 할 때 10년, 15년 전에는 오히려 더 심했다라고 많이 들었었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직무에 대한 게 있는데 학교별로 등급을 나누거나 점수를 주거나 하는 거는 제가 들어본 경우는 많습니다. 과거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해주시니까 뭐 그렇게 들리는데 뭐 요즘은 그럼 학벌 같은 것도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치나요? 아무래도 블라인드 면접이 요새는 좀 많이 이제 네. 그 유행이 되다 보니까 네. 그 유행이라는 것은 이미 지금 이번에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예, 아예 이제 공기업들은 블라인드 면접을 하겠다라고 아예 공표를 하고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일반적인 사기업들도 뭐 제가 이제 재직했었던 그런 사기업들도 사실은 이제 말만 블라인드라는 말을 안 썼을 뿐이지 네. 오래전부터 이미 수년 전부터 블라인드 면접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신입으로 지원을 하려고 신입으로 공고를 띄워놓고 경력 사항을 쓰시오. 아니 뭐 사실 이런 경우라고 말씀드릴 것도 아니고 항상 써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이런 거는 도대체 뭘 써야 되는 건가요? 경력사항 같은 경우에는 신입한테 제가 뭐 인턴십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정말 무슨 걸 얼마나 했느냐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 단지 그 경력사항이라 함은 내가 해당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게 어떤 그 직무 관련된 경험을 해봤느냐. 근데 그거는 인턴십이나 아르바이트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어떤 해당 직무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업 직무다. 네. 그럼 영업 직무라면 뭔가 거기서 필요한 어떤 그런 역량이 있을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다거나 영업을 하기 위해서요, 그 회사에. 네. 그렇다면 본인이 어떤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잘했던 어떤 그런 경험. 물론 정말 완전히 동떨어진 그냥 내가 원래 뭐 회장인데 잘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해당 직무에 내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적인 그런 경험을 쓰라는 얘기고요. 뭔가 어디 인턴십 했던 경험 어디서 경험이라고 하니까 항상 어디서 내가 어떤 보수를 받고 뭔가 이제 삐까뻔쩍하게 뭘 내세울 만한 경험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죠. 예, 그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절대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지원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뽑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스펙이 맞아. 나는 근데 다 저희가 얘기한 대로 다 쓰고 했는데 왜 떨어졌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누군가는 있으셔서 그분이 선발이 되는 거지 다 요건을 갖춘다라고 해서 그럼 다 뽑혀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희소성도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자기가 지원을 했을 때 난 이런 요건을 다 갖췄는데 왜 떨어질까가 아니라 그 판단했을 때 그 사람보다 하나의 더 경험 하나의 더 잠재력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발되는데 분명 그 사람은 나보다 스펙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맞습니다. 것처럼 상대적으로 플러스 알파, 차별화되는 무엇, 그리고 그 사람이 보지 못했던 왜냐하면 회사에 들어오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저도 오늘 그 같이 일하시는 분한테 보고서를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왔지만 네. 논리적이어야 되고 제목을 잘 뽑아야 되며 Y를 써야 되고 이슈와 문제점을 구조화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어렵죠. 예.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채용이든지 평가 보상이라고 하는 모든 기능에 있어서 다 필요한 능력이거든요. 그럼 공통 역량이라고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을 하는 사람은 대외적으로 나서야 되기 때문에 좀 활발하고 그렇죠. 말도 잘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두 가지 요소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위에 조직 분위기도 있고 동기 적합성도 변수가 있어서 많죠. 아무리 스펙이 좋더라도 여기에 맞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이 속에 어떤 요소가 있으신지는 모르실 수가 있을 것 모르죠. 같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알아? 그러다 보니까 뭐 스펙이 좋아야 되고 영어 잘해야 되고 중국어 잘해야 되고 학점 높아야 되는데 저희가 또 보는 뷰는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아까 말씀하신 커트라인 중간 그렇죠. 정도만 하신다라고 하면 차별적인 변별력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는 좀 조직 문화적인 측면을 또 보기도 하고요. 어떤 회사는 좀 커뮤니케이션 쪽에 더 중점을 두기도 하고 이렇게 좀 굉장히 복합적으로 요소가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달라? 예, 많이 틀립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다익선 다 쓰고 보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오히려 취준생한테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참 여기에서 중간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 것 쉽지 않죠. 같고, 그 이력서의 틀도 약간은 취준생들이 보기엔 좀 그래요. 아까 제가 경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왜 꼭 그런 뭐 인턴이라든지 뭐 그런 걸 안 써도 되고 네. 그 직무에 적합한 어떤 경험을 써도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막 뭐 연봉 얼마 받았니? 그 언제 퇴사했니? 퇴직한 사유는 뭐니? 이렇게 써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쓰기 겁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 회사에 관련된 그런 걸 쓰라는 거구나. 그래서 좀 이력서도 어떻게 좀 많이 바뀌고 있는지 좀 예.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미 좀 많이 엄청 바뀌었죠. 많이 네. 바뀌었고요. 네. 뭐 엘모 그룹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력서에 뭐 학점을 아예 없앴고요. 또 특정 직무에 대해서는 그 직무 관련된 전공 학점만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영어 점수조차도 쓰지 않게 했고요. 근데 다만 어떤 그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영어가 중요한 그런 직무에 대해서 한해서만 영어 점수를 하기도 하고요. 또 H모 그룹은 아예 한 자소서의 그 이력서 항목에서 한 거의 15가지 항목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또 그 S모 그룹은 네. S모 그룹은 계속 추세적으로 계속 자소서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고요. 아. 예, 아예 어학 점수는 없애도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회사에서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스펙 외적인 것을 볼 거냐, 어떻게 하면 직무에 더 치중할 것이냐, 이렇게 계속 그 자기소개서의 그 이력서죠. 이력서 항목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폼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 추세랑도 똑같은데요. 글로벌에서는 이미 사실은 사진조차도 안 넣는 곳이 많아요.
예, 왜냐면 사진은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그쵸. 사진 안 넣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진도 지금 안 넣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네. 또 이전에는 저 때만 하더라도 가족상 부모님은 뭐 하시나, 뭐 하시는지. 직업이 뭐냐 이런 게 다 있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런 것조차도 없고요. 당연히 뭐 선진 그 해외 글로벌에서는 그런 거 하면 완전히 이거는 이제 그 매장이죠. 매장이고 이제 고소를 당합니다. 네. 바로 법률 소송 인권 당합니다. 침해로.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더 스펙이 아닌 다른 역량을 보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런 이력서 항목들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서구화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이런 이력서 틀에서 내가 직무 적합성을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방법, 꿀팁 이런 거 없을까요? 제가 그 인사팀으로 이제 선발했던 그 자기 소개서 중에 연극을 한 신입사원이 연극이요? 있었어요. 본인이 이제 연극에 관심이 있어서 오. 연극을 뭐 대학교 내내 동아리 활동처럼 활동을 했고, 네. 근데 거기서 풀어냈던 게 본인이 이제 선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적어놨었고, 연극이라고 하는 게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행동을 해보는 그런 용어 자체가 인사 업무를 할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터뷰하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문제점을 알고 그걸 제도화하고 하는 업무를 하는데 거기에 적합하게 이제 썼다는 거죠. 근데 인턴 경험이라고 하는 게 꼭 직무에 적합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사물을 보고 다른 거를 발견해내는 능력이라든지 좀 집중하는 능력. 근데 그런 걸 읽어보면 남다른 용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자소서 4-5개를 다 채우기에는 그쵸. 이 사람이 정말 그렇죠. 이 직무 적합한 건가. 근데 처음에 일견 연극을 했어. 근데 왜 인사에 직무했지? 인턴 경험도 그쵸.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또 뭐 중국에 갔었고 거기에서 또 다른 경험, 여러 가지 2-3가지 경험을 5가지 항목에 맞게 쭉 한다 그러면 어쨌든 한 번 저희가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설득은 당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면접 때 보고 싶은 싶고. 거고 그런 요소들을 좀 넣으신다라고 하면 근데 그게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정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자기가 할 직무를 정하고 경험을 쌓고 거기에서 또 교육을 받든지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그런 걸 발견해 낸다라고 하면 근데 네. 경험을 똑같은 경험을 하고도 표현이 다를 수가 있고 느낀 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걸 배웠냐, 느꼈냐, 성장했냐라는 거를 뽑아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꿀팁이네요. 그러면 네,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블라인드 채용 얘기를 좀 해보고 네.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이 스펙보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이 직무 적합성, 자기소개서에 그걸 드러내라, 관심을 드러내라 이렇게 하면서 블라인드 채용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의심이 됩니다. 실제로 진짜 스펙이 다 블라인드냐?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그걸 이제 모든 것을 다 블라인드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네.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그 비용률적인 것들 이런 것을 기업에서 그렇죠.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예를 들어서 그 15초 걸린다, 30초 걸린다 사람마다 다른 그 지원서를 보는 걸리는 시간이 분명히 네. 있을 텐데 이 정확하게 정량화돼서 측정할 수 없는 그거를 무작정 지원서가 많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린 최소한의 어떤 허들 정도를 둔다는 거죠. 예. 어느 전공에 맞는 직무를 선택을 해서 썼는지를 일단 그것도 구별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 대학 수학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학점이 평점 평균이 몇 점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나 라는 최저 기준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아예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그 모든 걸 안 보고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다 볼 수가 있죠? 이거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그 기업 입장에서는 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은 블라인드 채용이 더 좋죠. 네. 그런데 수천 명, 수만 명이 지원하는데 이 사람들을 다 면접 볼 거냐? 아.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들은 처음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한의 기준을 한번 거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그런 소위 인적성 검사, 그 회사만의 어떤 특화된 인적성 검사의 그런 소위 말하는 테스트를 치르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인적성 검사에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뭐 나는 인성이 뭐 막강하니까 이런 그
뭐 그런 생각 가지실 필요도 없고요. 정말로 그 회사에 뭔가 내가 이제 물론 잘 봤다 하더라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상대적이에요. 그럼요. 나보다 더 잘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게 해서 내가 랭킹에서 좀 떨어지면은 당연히 불합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인적성 검사에서 어느 정도 한번 필터링된 분들에 한해서 좀 면접 기회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좀 대부분의 경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을 뽑고 나서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네. 위에 팀장이나 임원분한테 프레젠테이션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왜 뽑아야 되는지 이유가 적합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은 좋은 학교를 나왔고요. 어학이 990인데 자격증이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뽑아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느 분이 그래 서류 통과시켜봐 라고 하실지가 퀘스천이라는 거죠. 그건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아주 옛날에는 20년 전이라고 가능해요. 20년 전에는 그냥 보여드리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 나도 좋은 것 같아. 이럴 네.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나요? 범인을 잡는 건 아닌데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 네. 추측을 저희는 많이 이렇게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근거나 단서를 가지고 일을 잘할 겁니다라는 이유를 다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직무로 설명하기가 오히려 저희가 더 수월하다는 거죠. 이런 경험을 많이 했고 이런 걸 느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윗사람들 설득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스펙을 안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직무에 적합하기 때문에 영어를 미국에서 했어요. 저희가 지금 글로벌 진출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단순히 토익 960이기 때문에 영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그럼 바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한테 채용 맡기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좀 놓고 보신다 그러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펙 때문에 고민이 많은 취준생들이 저도 그렇지만요.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근데 오늘 이 세 분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다면 그 고민이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주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